어디? 됐다. 오케이. 자, 오늘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자, 오늘은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아니죠. 뭐야? HDMI. 오케이,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자, 역학 시스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자, 여기에서 운동과 충돌인데, 자, 여기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중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그리고 이제 그 중력이 작용을 하면서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움직입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별게 없어 사실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달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지구 주변에 두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뭐 이제 달이든 아니면 인공위성이든 얘들은 왜 떨어지지 않고 중력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내용을 배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트 운동과 충돌은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서 있다가 버스 급격하게 출발을 해. 그러면 갑자기 훅 뒤로 쏠리면서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에너지, 그 관성이라는 걸 좀 배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체와 물체가 서로 충돌을 했어. 그러면 이 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그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정량화를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충격 부딪혔어. 그럼 그 충격이 얼만큼 에너지가 가했고 그게 얼마만큼 작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는 어떻게 그 물체가 깨지거나 아니면 변합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파트를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중력과 역학 시스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건 뭐야?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 자,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에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물체와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지구 하나가 그 A라는 물체, 우리,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지구를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A 같은 경우에는 B가 A를 당기는 중력,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A가 B를 당기는 중력,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물체와의 거리가 서로 가까울수록 큰 거야.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제 서로 더 끌어당겨지고, 가까울수록 서로 더 이렇게 끌어진다는 것이. 약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흰 천에다가 공을 딱 두 개를 딱 놔. 그러면은 지금 두 개 딱 놨을 때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겠지.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개념적 느낌을 그냥 그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거야. 그 다음에 중력의 특징이라고 해서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그러니까 엄청 멀리 있어도 결국에 작용은 한다는 것이. 그리고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은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 뜻은 뭐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있어요. 편하게 들어도 돼요.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당겨진다는 것이. 지구 중심부터. 뭐 이런 사이드나 이런 쪽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중력의 힘, 그리고 여기 있어도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의 힘, 이런 식으로 당겨진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무게라는 건데, 자, 우리가 너 몸무게 몇이야? 라고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 지금 85kg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나 85kg, 너 몇 킬로? 70kg야. 이렇게 무게를 말하는데, 이 무게가 이제 결국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질량과 무게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 질량은 그냥 바뀌지 않는 거, 무게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맞아. 여기서 조금만 하나 더 첨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태경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 추측해 볼 수 있어? 뭐에 따라 조금 바뀔까? 중력이 있냐 없냐. 중력이 있냐 없냐. 맞아. 이게 중력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우리 질량이라는 거는
각자의 물체나 뭐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물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무게? 어쨌든 덩어리 그 얼마만큼 나가는 거냐인데 이게 지구에 있든지 아니면 달에 있든지에 따라서 무게가 그러니까 더 달라지는 거야. 그게 왜? 지구는 1만큼의 중력을 끌어당기는데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력이 6분의 1만큼의 중력밖에 끌어당기지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구 대비 달에서 우리의 무게가 좀 더 덜 나가게 되는 거지. 더 덜 끌어당기니까. 더 끌어당기면 더 무겁게 내가 땅에 더 무겁게 있는 거고 덜 끌어당기면 내가 약간 좀 더 스무스하게 좀 더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되는 거고. 그래서 6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뒤에 바로 나오죠.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 값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장소에 따라 측정 값이 다르고 여기서 똑같이 지구에서 약 6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므로 이제 6분의 1만큼로 가벼워진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무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있는데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다라고 되어 있어. 자, g는 그래비티의 g자야. 그래서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라는 걸 이제 9.8m/s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의 그 중력에 대한 보정값도 곱해진다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달에서는 이 mg가 달라질 건데 어디서 달라지냐? 이 g 값이 6분의 1 정도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좀 더 가벼워질 거고 지구 표면 근처에서 질량이 1kg 무게는 9.8N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질량 1kg에다가 방금 말했던 중력 가속도 9.8m/s 제곱해서 9.8N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챙겨가면 좋은 거 kg 곱하기 m/s 제곱 요거는 뭐죠? 중력 가속도인데 요게 뉴턴이에요. 이 단위를 뉴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킬로그램이랑 m/s 제곱이 뉴턴으로 된다. 우리가 이 물리 파트 단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이 단위까지도 좀 케어를 좀 자주 해줘야 돼. 그 단위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러니까 단위만 보고도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단위를 좀 잘 챙겨보자. 자, 그다음 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 이렇게 있는데 뭐 중력은 자연 현상 일으키고 뭐 눈 내리는 거 뭐 당연하죠. 그리고 번지 점프하면은 이제 슈 하면서 떨어지잖아. 그게 왜 그러냐?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떨어질 때 보통 못 느끼지만 사람이 언제 가장 무섭냐 하면은 그 번지 점프 떨어지고 나서 튕겨져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중력의 힘이 더 많이 받게 돼서 그때 사람들이 더 무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지 점프에서도 당연히 중력이 이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매달린 사과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끌어당겨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 톡 하고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이나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우리가 이건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중력의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튕겨져서 나가버리겠지. 나가버릴 텐데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지구의 원을 계속 돌고 있는 거야. 형 왔어? 자리에 앉아주렴. 땡큐. 자, 그래서 공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계에 왔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중력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물체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거. A와 B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고. 잠깐만 해줄래? 미안. 한번 더. 오케이, 나이스. 좋아하네. 오, 완전 찼네. 나이스. 자, 그렇고 우리가 오케이. 자, 우리 페이지 한번 말해줄래요? 페이지 160페이지. 오케이. 자, 빠르게 다시 말하면은 자,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기지만 우리가 이것만 있나? 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다. 우리가 A와 B라는 물체가 있으면 그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다. 단순히 지구가 끌어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이제 성훈이, 나와 한겸이, 그리고
나와 이제 태경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중력이 다 존재한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사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게 다 중력이다라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우리는 몸무게 너 몇이야? 85kg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거는 지구에서의 무게고 우리는 본래의 질량이 갖고 있는데 그 질량이 중력이라는 힘이 더해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선생님 기준 85kg의 무게가 나가는 거다. 근데 이게 달로 가면은 선생님 무게가 85에서 6분의 1 값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보다 중력이 끌어당기는 그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덜 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래서 무게라는 거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질량에다가 각각의 행성이 갖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에 곱해져서 무게라는 게 나가게 되는 거고, 무게라는 게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게가 몇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질량 m에다가 중력 g를 곱해준 값이 결국에 무게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우린 몸무게 너 몇이야 라고 하면 킬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과학에서 무게라고 하면은 1kg에 우리 방금 말했던 g가 중력 가속도인데 이거는 9.8m/s 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은 9.8m/s 킬로그램 자, 꼬이네. 9.8kg m/s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kg m/s 제곱을 뉴턴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게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오케이. 한경이 따라왔을까?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중력이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번지 점프한 사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매달린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다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달이나 인공위성이 만약에 중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돌다가 밖으로 넘어가겠죠. 튕겨져 나가는데 우리가 지구라는 지구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 인공위성이나 달이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이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있는지 다른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하고 딱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중력이 어떻게 물체에 작용을 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자 방금 우리가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었죠? 중력 가속도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렇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자 이게 중력 가속도야. 자 이게 뭐냐면은 1초에 9.8m/s 만큼 속력이 증가합니다 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림 먼저 봐보자. 그러니까 글 너무 많은 거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사진 먼저 보면 돼. 자 0초에서는 0이야 1초에서 9.8m/s 제곱. 그러니까 세크야. 딱 이렇게 딱 가른 거지. 딱 했는데 속력 딱 쟀어. 9.8m/s네 2초에 딱 끊었어. 그 다음에 19.6m/s야. 그럼 결국에는 초마다 점점 9.8m/s만큼 증가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여기 그림을 표시를 한 거고 이 이유는 우리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유낙하 운동 이제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아래 떨어지는 운동인데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1초마다 9.8m/s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보고 하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9.8m/s에다가 9.8m/s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왜 S가 여기 두 번이 들어가 있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세크 제곱이라는 거는 초당 그렇죠. 초당 9.8m/s가 증가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속력 우리 지금 계기판에 있는 속력 km/h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처럼 이 속력을 단순히 킬로미터를 미터로 이렇게 격화시킨 거고 아워를 초로 나눠준 거야. 이거 속력인데 이 속력을 초당 속력이 얼마인지를 계속 보는 게 가속도다. 그래서 이 단위의 차이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를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이고 자 그다음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라고 돼 있어.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서 자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가 좀 어려운 파트인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돼 있네.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상 지구에서
저기 우리 예상군청에서 딱 이제 무거운 볼링공이랑 그리고 탁구공을 딱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질까? 볼링. 당연히 볼링공이 떨어지잖아. 왜?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서 왜 동시에 바닥에 도달을 한다고 하지?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중학교 때 배워서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전제 조건이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 그 운동을 말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쉽게 설명해서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인데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탁구공이랑 볼링공이 떨어졌을 때 쭉 떨어지는데 우리가 달려가거나 뭔가 떨어뜨릴 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확 맞는 느낌이 나잖아. 그치? 이게 공기 저항이야. 공기 저항인데 볼링공이랑 탁구공을 떨어뜨렸을 때 볼링공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 공기 저항을 그냥 개무시하고 나 공기 저항 상관없어. 그냥 내리꽂는 거야. 근데 탁구공 아니면 깃털 같은 애들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람 쏙 불어. 그러면 공기 저항이 더 커졌으니까 하면서 더 천천히 내려. 그리고 이제 더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공기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자유낙하 운동은 그런 공기 저항이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그냥 중력의 힘은 똑같이 이제 무게에 따라서 더 많이 내려오게끔 더 끌어당기긴 하지만 가속도는 9.8m/s 제곱. 이거는 변하지 않고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봐봐 여기 조금 이걸 설명해 줄까 말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중력의 크기는 다르면 당연히 더 빨리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 물체가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자 우리가 얘가 더 한 100kg라고 해보자. 얘 10kg야. 자 얘가 지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동한다 생각해보자. 1km 이렇게 민다 쳐봐. 자 얘네들이 속력이 똑같으려면 가속도가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동일하게 증가하려면 얘랑 1번이랑 2번이랑 밀었을 때 어떤 애가 더 힘이 많이 더 작용을 할까? 1번이 더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속도를 내리기 위해서 1번이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이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걸 이렇게 돌리면 그냥 100kg의 물체가 중력의 힘이 더 많이 끌어당기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 당기려고 하는 힘이 더 큰 이유는 속도가 똑같이 내려오게끔 하기 위함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뭡니까 했을 때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자, 한자 가속도는 더할 가짜야. 속도가 얼만큼 더해집니까에 대한 운동인 거고 가속도는 이제 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인데 자,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어려워. 그냥 이거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좀 어색한 거야. 걸린 시간.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지난 사이에 2초 시간대의 속도 그리고 1초 시간대의 속도를 뺀 값에 시간을 나눠주면은 결국 그 얼마나 더해진 속도가 나옵니다 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자 속도는 아까 말했죠 미터/세크라고 미터/세크고 걸린 시간 세크죠. 자 세크분의 미터/세크면은 이 세크가 지금 분모 분자 그 분수를 생각하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터/세크 제곱. 그래서 가속도는 미터/세크 제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자 그래 오케이 알겠어. 자 이제 떨어지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럼 오케이.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물체가 무겁든 가볍든 물체의 속도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는 똑같이 떨어지고 동시 도달을 합니다 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그치만 중력의 힘은 다릅니다. 왜? 똑같이 아래로 밀려면 100kg는 더 무거우니까 많이 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결국은 똑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 근데 이제 그걸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 자유낙하 운동은 수평으로 딱 여기서 또 똑같이 포인트가 나오죠. 우리 고1 과정에서는 무조건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야. 결국에는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딱 쭉 밀었을 때 우리는 진공 상태로 생각한다고 했잖아. 자 우주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거 선생님이 이 핸드폰을 이렇게 쭉 던지는 순간 이었더니 힘을 줬지만 이 선생님이 손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어떤 힘을 받지 않고 그냥 쭉 나아가기만 하잖아. 그치?
결국은 이게 나아가는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어. 만약에 얘가 바람이 막 쐬. 그럼 점차 감소를 하겠지. 속력이. 근데 그게 아니라 공기 저항이 없어. 그러면 쭉 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래서 여기에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라는 거야. 등속 속도가 같을 등의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라는 거고. 자, 그거 말고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파트에서 방금 뭘 배웠지? 계속 우리 모든 물체는 지구와 우리 물체가 서로 끌어당깁니다. 뭐? 중력으로. 중력 가속도 뭐? 9.8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걸 수평 방향으로 쫙 던졌다 치지만 이게 넘어가는 순간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만 여기서 계속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 중력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1초에는 9.8m/s 그리고 2초에는 뭐죠? 19.6 이렇게 하면서 점점 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여기는 똑같이 등속으로 1초 사진을 찍었으면은 등속으로 이렇게 탁탁탁 등간격으로 찍히지만 이 연직, 그러니까 자유낙하, 그러니까 직각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은 9.8m/s 제곱으로 계속 작용을 가속도가 받으니 점차적으로 이 값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용이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평방향 던졌어.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뭔가 그냥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포물선의 경로를 따라서 낙하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를 분절을 한 거야. 이렇게 포물선이 어떻게 나뉘어질까? 라고 어떻게 포물선을 그려질까?부터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수평방향이랑 수직방향을 나눠본다 이거야. 수평방향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탁 던지고 나서 내 손에 벗어나는 순간 그 이상부터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딱 그러니까 던졌어, 떨어뜨렸어, 손에 벗어났지만 우리는 지구와의 중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연직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건 등가속도. 요거를 꼭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방향을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라고 했어. 자, A와 B 딱 떨어뜨렸어. 지금 이 그림만 보고 한번 유출해봐. 딱 떨어뜨렸어. 하나는 그냥 떨어뜨리고 하나는 이렇게 던졌어.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동시요. 왜 다 동시라고 생각했죠? 혹시 태경이 한번 말해줄래? 그냥 너의 상상. 왜 동시에 떨어질까? 이렇게 틀려도 돼. 우리는 여기에서 틀리고 나서 이게 왜 그렇게 틀리게 생각했는지를 서로 논의를 해야 돼. 우리는 이 과에는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준 것도 있지만 얘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검증해 나가는 게 정말 그 과학의 실력이 많이 늘거든. 태기 한번 말해줘봐. 내가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떨어졌어. 무시하고 떨어져서. 맞아요. 무시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래로 연직 운동은 똑같이 A든 B든 다 끌어당기는 게 똑같고 등가속도 아래로 똑같이 등가속도는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만 추가된 것뿐이야.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 맞고, 자, 요거를 이제 표로 이제 나눠 보는 거야. 표 보면 왜 이렇게 표 어렵게 생겼냐라고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딱 그냥 이렇게 딱 스쳐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려진 표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A라고 돼 있어. 힘, 중력 있죠? 자, 수평방향 던졌어. 수평방향 던졌으면 아까 뭐라 했어? 포물선 그리는 거 생각하면 어렵다 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랑 수평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그러니까 나눠서 고려해 보라 했지? 자, 수평방향으로 그러니까 보내는 거 여기에 힘 작용하는 거 있어? 없습니다. 없죠. 헷갈리면 안 돼. 처음엔 있어. 처음에 있지만 지금 요거를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손을 벗어난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벗어난 순간부터는 힘이 없어. 자, 근데 여기에서 포물선을 그리 떨어진다 했지. 자, 떨어지는 것 자체는 뭐죠? 등가속도. 등가속도. 자, 등가속도는 어떤 걸로부터 나와? 중력으로부터 나와. 자, 그거를 이제 표로 표현을 한 거야. 표로. 자, 봅시다.
펜이 여기 있네. 오케이. 자, 등가속도 운동. 자, 왼쪽부터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1초에서는 9.8이고요. 미터 퍼 세크죠. 네. 그다음 2초에서는 19.6. 19.6이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해 준 거야. 그래프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 자,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슉 던졌네. 수평으로 던져가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왜?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톡, 슉.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속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속도가 같습니다의 의미의 등속 운동.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중력의 힘 초당 9.8m/s가 되니까 점점 더 달라붙은 거면은 등 가속도. 가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시간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수평만 그래서 읽어보면 오케이. 요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간단히 말하면은 어쨌든 요 수평 방향의 힘이 뭐 따로 작용이 안 돼 있고 결국엔 중력 요 힘만 서로 똑같이 A와 B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유낙하 운동 상에서는 동시에 A와 B가 떨어집니다. 요 내용이에요. 좀 이따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요 문제도 되게 자주 나와. 그래서 지금 A와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자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쏙 이렇게 빠르게 빼버리는 거지. 빠르게 빼버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톡 이렇게 하면은 B는 밀리면서 떨어지는 거고 A는 그냥 여기 멈춰 있다가 쑥 떨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은 A는 수평 운동일까 아니면은 수평. 수평 운동? A는 수평 운동? 자, A는 수평 운동? A는 수평 운동? 정답은 아니에요. 자, A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B가 수평 운동이에요. 자, A는 그냥 여기다가 자만 쏙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A는 그냥 쏙 빠지면 그냥 얘는 쏙 내려가는 거야. B 같은 경우에는 쏙 빠지면서 자를 빼면서 B를 밀어버리니까 수평 운동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어려워? 그럼 자, 이렇게 A는 이거야. 쏙 자만 빼는 거야. 쏙 이렇게. B는 B는 지금 이거야. 지금 이렇게 있잖아. B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A야. 이게 A. 쏙 이거고 이게 B야. 쏙 이렇게 탁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B는 탁 수평, A는 톡 하면서 수직 자유낙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떨어집니까? 하는 내용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는 A는 자 0.1초 간격마다 찍어 봤더니 여기 평균 구간 속도가 0.48, 1.46, 2.44 이렇게 되네. 자, 얼만큼 0.48에서 1.46은 얼만큼 더해졌죠? 한번 빼볼까요? 0.46, 0.48, 0.9. 0. 98. 0.98이에요. 0.98. 0.98?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중력 가속도. 나이스. 중력 가속도는 우리 중력 가속도 자 몇이라 했죠? 9.8m/s. 9.8m/s 제곱.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력 가속도에 붙으면은 초당 속도가 얼만큼 증가된다 했어? 9.8 9.8 단위는 퍼세크. 그렇죠? 요게 초당 움직이면은 등 가속도가 된다. 요 내용이었죠. 자, 어쨌든 선생님 이걸 굳이 왜 말했냐면 9.8m/s. 자, 그럼 1초마다 9.8m가 증가가 돼. 빠르게 더 늘어나. 근데 여기는 우리는 초당인데 요거는 뭐야? 0.1초당. 그러면은 0.98에서 0.1이면 10 나눠줘야죠. 그럼 0.98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지? 나이스. 자, 오케이. 그런 거고. 자,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B. 연직과 수평 방향이 있어요. 연직은 톡 쳤어. 톡 쳤으면 공기저항 없으면 계속 속도가 일정합니다. 일정하죠. 증가 안 하죠? 네. 잘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증가하지 않고 유지돼. 왜 유지되죠? 공기저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 자, 봐봐. 이동거리 얼만큼 증가하죠? 이동 거리가
자, 그럼 이거 우리 이동거리 좀 어려우니까 평균 속도 한번 봐보자. 0.48에서 1.46 얼만큼 늘어났죠? 0.98. 자, 1.46에서 2.43? 0.98. 계속 0.98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아우 미안, 연직 방향이구나. 연직 방향. 그치. 연직 방향은 평균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인 거고 수평 방향. 미안해. 수평 방향의 수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수평 방향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선생님도 숫자 보고 당황했네. 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평 방향은 연직 방향은 우리가 9.8만큼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위에서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속력만큼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 내용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었나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뭔 소리예요 선생님? 좀 모르겠는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바로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끝났어요. 요거 이제 비법 특강인데 이 비법 특강은 뭐냐? 어렵지 않아. 우리는 이런 거지. 뭐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지금 예산군청까지 가는 거를 막 투썸 플레이스 들렸다가 파리바게트 들렸다가 해서 막 1km를 걸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예산군청까지의 이동 거리는 얼만큼 돼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어? 1km, 1000m. 1km, 1000m 맞아. 똑같아. 1km, 1000m. 자, 우리가 조금 더 너무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 B 지점이 있어.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좀 재미나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갔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1km고 요거는 한 500m라고 해봐.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동한 거리는 1km야, 500m야? 1km. 1km지. 왜?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동거리가 1km지. 자, 근데 요거 말고 우리는 방금 말했던 A와 B 지점 500m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변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야. 결국에는 이동거리는 1km지만 얘와 얘 사이에 이동을 했을 때 변화된 위치는 얼마입니까? 여기와 여기는 500m밖에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500m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예시를 보는 거야. 곡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할 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있는데, 자, 곡선 경로의 거리는 이제 이동 거리, 그리고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변화된 위치 차이. 그래서 직선 거리의 방향,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만 빼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원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 100m 이동을 했어. 자, 그럼 이동 거리는 당연히 100m겠지? 예. 그렇죠? 여기서의 변이는 뭘까? 몇 미터일까? 똑같다.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0. 0. 맞아요.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 위치랑 그러니까 나중 위치가 얼만큼 변했습니까를 보는 거잖아. 근데 똑같죠? 그럼 0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를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8m. 8m?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거 안 돼야 되는 거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는 안 돼야 돼. 그렇게는 생각 안 하자. 하지 말자. 8m. 8m? 8m? 8m. 8m? 왜 8m라고 생각했죠? 시작점이랑 점은 더하면 8m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한 차원 더 가서 변이는 몇 미터죠? 2m. 2m? 2m. 오케이. 2m예요. 왜냐? 자, 변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랑 빼기만 하면 돼요. 2m. 자, 이동 거리는 그냥 이동한 총 거리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8m와 2m 차이가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여기서 그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인데, 자, 어렵지 않아 이것도.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뭐 이제 선생님 자동차를 탔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1km를 100km/h로 이제 운전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속도는 당연히 이제 100km/h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 1초에서 2초 정도까지 선생님은 0m에서 100m를 움직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면은, 자, 이동 거리는 여기에서 몇 미터죠? 100m. 여기서 걸린 시간은 S. 1초죠. 그러면은 정답은 100m/s가 되죠. 자, 여기에서 평균 속력. 자, 우리가 1초에서 2초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초에서 3초는 갑자기 뭐 100m에서 진짜 빛과 같은 속도로 1km, 뭐 1000m를 달렸다 쳐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그 속력은 어떻게 되죠?
900m/s. 900m/s. 왜? 100m에서 1000m를 이동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900m죠. 그리고 걸린 시간은 3초 빼기 2초니까 1초죠. 그래서 900m/s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속력이 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각각 초마다 다 이때 속력이 뭐고 이 초의 이 거리의 구간 속력은 뭐고 다 할 수 없으니까 평균 속력을 구한다 이거지. 평균 속력은 어떤 거죠? 걸린 시간에 대해서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초에서 3초 동안, 2초 동안 총 얼만큼 움직였죠? 10, 100, 1000m를 움직였죠. 왜? 1초에서 2초 구간은 100m, 2초에서 3초 구간은 900m 했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1000m에다가 그리고 3초, 2초, 그렇죠. 1초에서 3초까지는 2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결국에는 500m/s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냥 쉬운 거야. 그냥 뭐, 그러니까 너무 말이 어색해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 속도인데, 자, 속도는 속력이랑 좀 달라. 우리가 흔하게 속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속력이랑 속도는 좀 구별을 해야 되고, 자, 속력과 다르게 속도는 뭐냐? 여기 딱 나와 있죠. 변이가 나와 있어. 변이. 그러니까 변화된 위치에, 그러니까 그 변화된 위치가 얼만큼 걸려서 이동이 됐습니까?라는 거야. 봐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봐보자.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 1초에서 2초까지 5m로 움직였어.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 3m로 움직였어. 그러면 1초에서 3초까지 3 빼기 1 분의 전체 이동거리 뭐죠? 5 더하기 3, 8 하면은 4m/s가 이게 속력이야. 자, 근데 여기서 속도는 뭐냐? 자, 5m가 움직였지만 다시 백도에서 3m로 왔어. 그러면은 변화된 위치는 몇 미터죠? 2m죠. 2m. 자, 2m인데 우리는 이 총 걸린 시간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3초 걸렸어. 그럼 3 빼기 1초에 2m면은 결국엔 요거는 변이 속도는 어떻게 되나? 1m/s. 자, 4m/s와 1m/s 속력과 속도 같지 않다는 거 증명했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당연히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 전체 변이 전체를 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자, 가속도 우리 아까 배웠다.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자, 우린 속력은 속도로 하자. 속력이라 할게. 속력은 뭐였죠? 이동거리 분의 시간. 시간 분의 이거. 우리 이거 뭐냐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지금 할라나 모르겠네. 거속시 알죠? 예. 거속시 해서 속력이면은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속도는 그러면은 뭐죠? 시간 분의 이동거리? 변이. 헷갈리면 안 돼요. 변이.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냐?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속도에 대해서 단위 뭐죠? 자, 시간분의 변인데 이게 속도 그 단위가 어떻게 되죠? 뭐 분의 뭐죠? 미터/s. 자, 맞아요. 시간은 s고 변이는 미터니까 미터/s죠. 그죠? 근데 이 속도가 시간마다 얼만큼 달라집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시간마다 얼만큼 달라집니까? 미터/s 제곱. 어렵지 않죠? 그냥 올라가서 곱해준 거다.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 자, 수평 방향으로서의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뭐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등속 운동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증가를 하니까 1초에는 1m 움직이고요, 2초에는 2m 움직이고요, 3m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라는 거고, 자,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같습니다라는 거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일직선인 거고, 1초에 찍었든 2초에 찍었든 100초에 찍었든 속도는 계속 뭐 1m/s로 계속 유지된다라는 의미로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자 어떻게 되죠? 가속도. 자, 가속도는 속도가 얼만큼 증가됐습니까인데, 자, 등속은 속도가 같은 거죠?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없다. 가속도 왜 없다? 가속도는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건데 속도가 같다는 건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가속도는 더해지는 게 없이 0으로 일정하게 수렴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의 운동 그래프. 자, 알겠어요. 방금은 이제 선생님이 그냥 엑셀을 그냥 쭉 밟고 그냥 100km/h로 그냥 계속 밟은 거야. 그러면은 더 엑셀을 더 밟지도 않고 막 이렇게 떼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쭉 갔으면은 속도도 일정하고요, 가속도도 없습니다인데, 자, 그거 말고 우리가 갑자기 선생님이 그걸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어. 가드레일 딱 박았어. 그래서 지금 지금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한창 우린 난 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받고 있는 거는 지금 힘은 지금 뭐가 있죠? 선생님이 받고 있는 힘은 가속도랑 등가속도인데 등가속도가 어디서 나오죠? 중력에서 나오죠. 중력 가속도.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점점 빨라진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거 먼저 보자.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증가해. 왜? 1초에서는 9.8 m/s, 2초에서는 19.6, 3초에서는 쭉쭉쭉 올라가죠. 왜? 중력 가속도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속도가 시간이 따라 증가하면은, 자, 나는 1초대에서는 9.8 m/s로 운전을 했어. 2초대에서는 이제 19.6으로 운전을 했어. 자, 그러면 점차적으로 위치는 더 빠르게 움직이겠지. 1초 때는, 2초 때는, 3초 때는, 4초 때는, 5초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그렇죠?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기울기가 증가한다. 처음에는 누워 있었는데 기울기가 증가. 자, 여기서 시간과 위치에 따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떤 걸 의미할까? 아시는 게 있나요? 자, 거리 또 어려울 수 있어. 자,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분의 위치. 시간분의 위치. 맞아. 시간분의 위치. 자, 우리가 여기를 구하려면은 일정한 시간 t1, t2 한 다음에 위치 p1, p2 해가지고 델타 t분의 델타 p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동 거리, 그러니까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자,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거 뭐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속력이죠. 속력이죠. 그러면은 점차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 속력이 빨라진다. 왜? 중력 가속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 시간 그래프, 연직 운동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는 점차적으로 속력이 빨라지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로 곡선 그래프를 그려지게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는,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는 일정하게 증가를 해. 그렇지? 아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은 가속도는 일정하게 9.8 m/s로 세크 제곱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9.8 m/s 제곱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라고 직선 모양을 나타낸다. 자, 아까 수평에서는 가속도 0이었죠. 지금은 9.8로 올라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조금씩 뭐 질문 있어? 오케이. 이거야. 자, 우리 시간의 위치에 따라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 기울기는 속력 그래프라 했죠. 그렇죠? 자, 속도 시간에 따라서 속도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는 게 여기 담겨진 거야. 그렇죠?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뭐죠? 가속도죠. 오케이. 자, 미터/세크. 요거 세크, 미터/세크 제곱. 그죠? 자, 가속도는 이거 우리 기울기로 지금 증가분을 알 수 있다. 자, 기울기 일정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이 퀘스천 3, 4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과 등가속도 운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기억.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까? 자, 성훈이 기억.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일까요? 등가속도 운동일까요?
틀려도 돼. 이 이유까지만 말해줘요. 등속 직선 등속 직선 운동 왜죠? 일정하게 증가해서 뭐가? 길기 기울기가 여기에서 기울기는 어떤 걸 의미하죠? 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네? 그러면은 등가속도 아닌가요? 네. 그럼 등가속도인가요? 등속 직선 운동 아닌가요? 등속 직선 그러면 너무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울기가 증가한다? 길기가 증가한다? 기울기는 여기 증가한가요? 아니면은 일정한가요?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나요? 오케이. 자, 일정 일정하지? 왜? 1초에서 2초. 자, 1초에서 2초. 여기 기울기랑 2초에서 3초.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랑 다른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같죠? 그럼 기울기는 동일한 거죠. 자,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거는 시간분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시간분의 위치는 뭐죠? 흉물 위치 속도. 변이라고 할게. 헷갈리니까. 자, 시간분의 속도. 변이가 속도인데 이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도 포함되는 거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직 이름을 좀 못 외웠는데 한겸이 니은은 어떤 거죠? 등가속도. 이유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를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는 거 어떻게 알죠?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속도도 똑같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맞아. 자, 속도가 증가하는 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죠. 속도인데 이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자, 태경이 디귿은 등속일까요? 등속 직선일까요? 등가속도일까요? 왜 등가속도죠? 일정하게 증가. 일정 뭐가? 기울기.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 자, 1초에서 2초 기울기, 2초에서 3초 기울기 다른가요? 같죠. 같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기울기는 같아. 여기서 기울기 어떤 의미야? 여기 시간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슨 의미야? 가속도? 왜 가속도지? 조금만 생각을 해줘. 자,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 그렇지. 이 기울기는 지금 y축 뭐야? 속도죠. 요 시간분의 속도 단위 한번 말해보자. 시간은 단위 뭐죠? s. 그 다음에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죠?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이스.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자, 그럼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누구 단위야? 가속도 단위야. 자, 여기 방금 살짝 들려서 선생님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등 가속도라고 하면 안 돼요. 가속도. 등 가속도는 가속도가 똑같이 유지되는 애만 등 가속도야. 알겠죠? 가속도야. 가속도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때 이제 등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오케이. 자, 가속도가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인데 실제로 1초에서 2초, 2초에서 3초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디귿. 자, 리을은 다시 성훈이. 리을은 등속 직선 왜 등속 직선 운동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죠. 아주 뭐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미안해요. 이름이 너무 헷갈리네. 한겸이. 내 친구 경훈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한겸이. 자, 시간의 가속도. 요거는 등속일까요? 답이 보이네요. 자, 요거는 등속일까요? 등가속도일까요? 왜 등가속도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빨라지는 게 일정 속도가 맞는데 한겸이만의 생각 한번 더 첨언해볼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죠. 속도. 자, 아까 이미 말했어. 자, 가속도가 1초에서 2초. 너무 어려울 때는 나눠봐. 1초에서 2초. 자, 가속도 똑같죠? 아, 그러니까 뭐 1이라고 해보자. 자, 2초에서 3초 똑같죠? 3초에서 4초 똑같죠?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등가속도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등가속도에서 그러면은 시간의 속력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곡선으로 그려지나요? 직선으로 그려지나요? 직선으로 그려지죠. 자, 그러면은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는 태경이 뭐와 뭐의 그래프죠?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는 시간 가속. 아니죠. 자, 우리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그러면은 속력이 점차 빨라지면은 뭐가 더 멀리 나갈 수 있어? 속력이 빨라지면 뭐 어떻게 돼? 이동 거리가 좀 더 빨라지겠지. 속력이 빨라지면 당연히 이동 거리가 빨라지겠지. 이동 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동 거리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속력입니다. 그렇죠? 네. 자, 속력이 그러니까 증가하면은 당연히 이동 거리는 더 그만큼 길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야. 원래 여기까지 더 뒤에 하려 했는데 못했네. 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빈칸 테스트도 오늘 좀 마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거 수업 끝나고 한겸아 이거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빈칸 테스트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 저기서 그 줄 테니까 그 빈칸에 따라서 어떻게 그 빈칸 뚫어놓은 거 외우면 돼요. 알겠죠? 자, 고생하세요. 자, 외울 때까지 볼까? 밖에서. 아니 밖에서 외울 때까지 볼까? 그리고 한겸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돼? 보강 한 8시 반쯤 잡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그 뭐냐 여기 수업 있어가지고 더 빨리는 안 되고 8시 반으로. 시간 괜찮지? 네. 금요일 8시 반. 8시 반. 8시 반. 네, 괜찮아요. 오케이. 금요일. 여기로.
어디야? 여보세요. 엘리베이터시구만. 얼른 들어오세요. Too late, too late. 아 그래? 엘리베이터 문 앞에 있어서 늦었다. 여기 이상한데. 오케이. 괜찮아요. 나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맨날 좋냐 우리 그지? 전 안 좋아. 봐도 항상 좋아. 아유. 자 우리 이번에 시험 또 잘 봐야지, 그지? 네? 시험 잘 봐야지, 그지? 지금 이 상태로 잘 아니야. 우리가 선생님이 다행히 위해서 저기 나왔네. 오늘 또 이제 중단한 마무리 문제 또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번 숙제 또 자극과 반응 신경계 이쪽도 선생님이 또 준비를 했어. 괜찮아요. 이거 일단 가져가시고. 괜찮아요. 아니야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 아 제가 훨씬 괜찮아요. 나도 너무 좋아. 아 제가 그럼 우리 다 같이 진짜 풀어보자. 어떻게 오늘 다 풀어볼까? 오케이 알았어. 자 웃으면서 하는 협박이 제일 위험하죠. 자 하하. 하하. 자 봅시다. 근데 이거 감각